교수님, 여자의 새끼는 시든 장미를 다시 피우기도 하지만 꺼져가는 촛불을 되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촛불과 장미는 서로의 열정이 강하여 일체는 될 수 없는 법이네. 주의 깊은 램프도 저녁에는 상의를 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뜨거운 이 촛불 앞에서 하지 못할 대화가 어디 있겠어요?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촛불은 가장 훌륭한 이미지 작동체지만 그 촛불의 관조는 하나의 근원적 몽상을 영속화시키네. 몽상은 길을 잃게 할 뿐 필요한 현전이 아니네만. 하지만 촛불은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하죠. 강하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확신하는가? 촛불은 너무 강하고 우욕적이어서 바람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침묵을 지키는 촛불은 그 어떤 유기체도 행복한 허무주의도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람으로 의식을 청춘으로 돌리기 위한 옛 이미지들, 퇴색한 이미지들의 명암 속에 어둠을 넣어야만 하네. 끊임없이 타면서 자신을 재조모하고 조잡한 물질과 싸우면서 자신의 빛에 대한 순수함, 그 순수함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촛불입니다. 이리저리 찢겨진 제 경험들로 봤을 때 책상 앞에 진정으로 앉아있다는 거, 그때 자신의 실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의 실존은 정말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마치 날 것과 같은 자신의 실존성인 겁니다. 실존성의 아늑한 희미함과 혼탁함은 촛불이 비춰야만 하네. 그게 촛불의 더 강한 의무란 말일세. 아니요, 촛불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보다는 스스로의 다양성과 세부적 현상에서 상상된 촛불의 기능, 개인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기능을 촛불이 해야 하네만. 자기 자신의 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이네. 자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나약하고 정직한 촛불은 곧 사라질 촛불이란 말이지. 책이 놓인 촛불 앞에서의 정신은 구축되고 붕괴되고 다시 재구축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끗한 스스로의 실존성이 잉태되는 거죠. 사회의 모든 생성, 사회의 모든 미래는 정신의 재구축과 죽음과의 사투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촛불은 조금이나마 희미함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해서 교수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와 이 사유에 대한 부딪힘은 능동적이고 꿈꾸는 게 행복한 몽상적인 존재, 어떤 진리? 실존성을 찾는 어떠한 존재의 흔들리는 불빛이 아니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네. 입장만이 허공에 맴도는 세상일세. 그러니 자네의 그 사유는 불명확하다는 말이네. 촛불의 몽상가는 모두가 잠재적 자기 실존성을 대변하고 변명하기 바쁜 시인이지. 허나 그 시인은 때론 촛불의 크기와 질감, 실존성의 정직성과 깨끗함과 흔들림의 크기에 따라 탐복함의 차이가 있지. 그 근원적인 탐복은 한 개인의 아득한 과거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네. 강력한 침묵을 지키는 촛불은 그 어떤 유기체도 행복한 허무주의도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경계 지점은 항상 확신을 혼동하게 만들며 매우 정확히 심적 현상을 명함을 짙게 하지 않고 묽게 만들어버리지. 부디 자네의 그 확신함을 담보하는 자신감에 배신당하지 않기를 바라네. 희미함은 불확실함은 내포하지만 동시에 선명함을 나타내는 그 유의를 저는 발견하겠습니다. 그것들은 가구, 항아리, 구리그릇과 같은 하찮은 사물 따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흥미롭고 흥분되기 때문에 교수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그것들이 실제로 촛불에 의해 밝혀지기나 하는 건지 묻고 싶네.
자네가 들고 있는 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입으로 후 하고 불면 금방이라도 발아들 사라질 그 보잘것없는 촛불이 그런 신비함의 윤곽을 지니고 있다니 자네 상당한 계몽주의자구만. 낭만의 오류에 빠지지 말게나. 저와 같이 고립된 이 촛불은 회의감을 결합하는 고독을 증언합니다. 그 고독은 더 이상 공허한 고독이 아니라 유용하고 구체적인 고독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자네 정말 순수한 몽상가구만. 내 박사과정 지도교수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지 마십시오. 촛불은 하얀 종이의 별입니다. 하얀 종이를 비춰 길을 안내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나는 살아서 일렁이는 부질없는 것들을 찬미하지 않네. 흔들리는 촛불의 착각 속에서 쓸쓸해하며 후회가 이기는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네.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촛불은 횃불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만든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갇혀 꺼지지 않게 내가 촛불로 안내해 주겠습니다. 건방지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의 촛불은 옷을 벗어 던지기 마련입니다. 타오르는 촛불의 수직성이 정상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공허한 꿈은 촛불의 수직성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하네. 수직성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일세. 비상에 대한 꿈은 항상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경쟁에서 머무르지. 그러다 도태되는 수순을 밟기 마련이네. 탑들이나 나무들 가까이 있을 때의 높이의 수직성은 하늘을 넘지 못하고 수평으로 바뀝니다. 이때 스스로의 맑은 실존성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줄기 나약해 빠진 불꽃 따위가 주제를 모르는군! 촛불이 높게 타오를 때 뜨거움과 생명력이 아니라 자만함과 오만함일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가? 그 높이 타오르고 온 힘을 다해 열기의 절정까지 가려는 촛불의 그 모습은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촛불의 불꽃은 살아있는 실체와 시화가 될 수가 없네. 비현실을 현실로 비추지 마십시오. 촛불과 장미가 부드러움을 서로 교환하듯이 교수님과 저도 생명 속에 수연을 피게 하는 촛불처럼 반영물의 연못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선의를 베풀 선의를 베푼 것인가? 아니면 연민인가? 내밀한 아름다움을 하나의 서광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자네의 의견을 존중하겠네. 감사합니다, 교수.